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제184차 캐리교육시설 정책 포럼으로 개최되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량 원장님을 대신하여 박병년 부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제184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포럼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도시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각 분야의 전국적인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에 의원님들을 비롯해 교육시설, 지역재생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학교시설 복합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박순애 부총리님,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한국교원대학교 이재림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맡아 해주실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미래교육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와 같이 변동성, 불확실성이 특징인 사회적 변화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교육 혁신 필요성이 더욱 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줄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체제 그리고 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또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근린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학교 내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지역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교육 기반의 생활 인프라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재개정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학교복합화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 정책과 예산의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복합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학교복합화가 가진 유의미한 가능성들이 많지만 동시에 막대한 유지, 운영 비용과 사용 시간 및 책임의 문제, 출입 동선과 학생 안전성 등의 쟁점들을 가지고 있어 더 미루지 않고 현장 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을 통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 학교 복합화 및 지역 재생 전문가를 모시고 학교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상생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 복합시설의 추동력을 공고히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국회 토론회의 주제에 공감하시고 우리나라 교육시설과 환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장 류방란 대독.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입니다. 먼저 인사드리려고 사실은 한 30분 전에 와서 2층, 3층, 4층을 다녔는데 여기 모여 계신 걸 알았으면 여기 먼저 와서 인사드릴 걸 그랬나 약간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안민석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연구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폐교, 도심 공동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유지, 관리 문제,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돌아보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이제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고 도심 공동화로 인해 지역사회와 학교 모두 활력을 잃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에 대해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학교가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핵심적인 교육, 문화, 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관계부처,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학교 복합화 관련된 논의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대 최 교수님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또 전문가님들도 그동안 노고에 이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 한 가지를 내겠는데요.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학교 복합화 시설 우리나라에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네, 서울의 금호초등학교입니다. 예, 2001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0년 후에 이제 작년에 2021년에 학교 복합화 촉진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20년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사실은 뭐 책으로 한 권은 써야 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령 제가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국회에서 학교 복합시설 저작권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김병욱 의원님은 한참 후에 이제 초선이시고요. 네. 제가 이제 초선 시절에 2004년도에 대정부 질의에서 학교 복합화 시설을 총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사이드에서는 왜 학교 안에 지자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느냐, 학교에서는 왜 학교 안에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짓느냐, 이제 그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관련 상임위, 교육, 그다음에 문체, 보건복지, 행안, 기재위 한 7개 관련 상임위 의원들하고 학교 복합화 촉진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같이 일본의
복합화 시설 이제 견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이제 학교와 지역의 벽이 높기 때문에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역에서 필요성을 느낀 지자체와 교육단위 주체들이 모여서 지난 20년 동안에 한 200개 정도가 지금 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법 없이 만들어진 거고요. 법은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는요. 그 사이에 제가 제 지역구 오산에서 2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자체도 설득해야 되고 학부모도 설득해야 되고 교장도 설득해야 되고, 그런데 만들 때는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주민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족한 제가 내리오선하게 된 것도 복합시설 2개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18년도에 복합화 시설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합화 시설이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포문을 열었고, 이제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정부에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 복합 시설이 활짝 만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의 학교에서 수영장과 도서관이 딸린 복합시설이 학교에 들어서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유익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정부와 여야 또 전문가들과 함께 해 나가기를 꼭 이제 바라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장관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준비를 해주신 교육개발원 관계자 여러분, 또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가 풀리면은 좀 우리가 함께 선진 외국에 또 좋은 사례를 함께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항시 남구와 울릉도 독도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과 우리 박순애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 저희가 토론회를 오늘 잡은 날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바람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못 오셨는데, 정말 귀한 걸음해 주신 서병수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서동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교실은 학습 능률은 물론 성적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학교 시설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서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 사업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학교 복합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된 학교 823곳 중에 학교 시설 복합화를 추진 중인 학교는 10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 교육부 관계자들하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없겠느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시설 복합화가 잘 진척이 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도 같고, 두 번째는 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지자체 간의 이 칸막이 때문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 부족과 협의 체계의 미비로 이런 학교시설 복합화가 잘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해보자고 우리 경북교육청이나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그리고 포항시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봤을 때 또 가장 또 이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조금
넘어서야 할 벽이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 안전이 또 우선 우려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상당히 이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경우에는 이 진척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떤 학교 현장의 그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 성향이나 뭐 스탠스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구조화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는 그런 좀 체제를 한번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지금 와 있습니다만 경북교육청과 지금 포항시의 경우에는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해서 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델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학생들과 주민들 간에 공간을 함께 공유하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초등 전일제 학교가 시행이 되면 정규 수업 이후에 20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단순하게 돌봄만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세컨드 스쿨 같은 그 수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 자기 반에서 이 수업을 다 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 새로운 특별 교실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미술 공간,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특별 뭐 과학이라든지 수학과 뭐 이런 수업들을 할 수 있는 특별 교실을 좀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참에 학교시설 복합화를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우리 지방교육 재정이 좀 많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걸 고려해서 초등 전일제 교육까지 대비한다면 그런 공간을 좀 확충하는데도 우리 좀 앞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교육을 우리가 공교육으로 다 흡수해서 학부모들의 그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경감해 주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별히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존 수영이 의무화됐습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 오셨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각 지역에 가보면 학생들이 20분, 30분 버스를 타고 가서 거의 샤워하듯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 제대로 근데 생존 수영 수업을 했는지 뭐 평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들 그냥 잠깐 버스 타고 가서 샤워하고 오는 수준인데 학교마다 가능하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생존 수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부분 이런 학교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게 원도심에 있는 학교이거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가 공간 여유도 많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학교가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아무래도 부지가 넓으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7,000평, 8,000평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들은 공간도 많고 또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이 지금 학생 수도 급감하지만 인구도 급감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지역 재생 사업의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지자체, 국토부하고 우리 교육부가 같이 잘 협업을 해서 예산도 좀 한번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를 통해서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 오신 것 같고 한데 오늘 서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지역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 그 새로운 지금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의 변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